요즘 이번 생은 망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 주위, 사회의 기대 압박 속에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준이 높아요.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모두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두뇌가 감당을 못해요. 두뇌는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는데 몸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몸은 하나이니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신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면서 마음이 움츠러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세상의 운명에 꼭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불운이 계속되면 이번 생은 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묵제이문건도 이번 생은 망했다는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고위 관료로 살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망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살벌하게요. 현대와 달리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가던 조선시대 속 조상님들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무서우리만큼 냉혹했던 시기들이 많습니다. 당쟁과 사화가 끊이지 않았던 조선시대. 아무리 양반이라 해도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곤 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칫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뀌고 마는 거죠. 묵제이문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명문가 출신이며 양아록과 묵제일기의 저자인 묵제이문건은 출세길에 있어 두 번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519년 기묘사화였습니다. 스승 조광조가 정적의 주초의학 모함으로 사약을 받고 사망하자 제자인 이문건의 인생에도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정거 9년, 즉 과거를 9년간 응시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이땐 괜찮았습니다. 1527년 사면되어 다시 과거에 응시하고 급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문건은 동부승지, 좌부승지, 우승지 등 정상품 당상관직에 오르며 그의 출세길에 순풍이 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고 나서 외척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문건의 인생에 본격적인 하락 일변도의 거센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이문건의 조카 이휘가 명종의 즉위를 반대하는 말을 퍼뜨렸다 하여 영모죄를 뒤집어쓰게 된 것이지요. 이휘는 갖은 고문을 당한 끝에 정신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하게 되고 역적으로서 머리와 사지가 찢기는 능지처참 후 시신이 전국 팔도에 효시되는 차명을 받게 됩니다. 조카가 그리 되었으니 삼촌인 자신에게도 화가 닥쳐올 것을 직감한 이문건. 조선은 대명류를 따르는 연좌제의 나라였으니까요. 조카 이위는 차명을 당하고 모든 자산이 몰수되고 조카 며느리를 비롯한 가족 모두 노비로 전락하게 되죠. 1545년 9월 1일 묵제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카가 저녁쯤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그 입이 조심하지 않고 내뱉은 말이 화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카가 내뱉은 말로 이문건 집안 역시 풍비박산납니다. 이때부터 이문건은 20년이 넘는 길고 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유배길은 떠나는 이의 형편에 따라 그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유배지까지 가는 여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빈궁하고 처연할 수도, 외유를 가는 것만큼 화려한 모습일 수도 있었죠. 이문건의 유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배를 받은 다른 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문건도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연루되었기에 마음고생이 심했던지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45년 9월 14일 갑술. 맑고 춥고 얼음이 얼었다. 청파에 머물면서 배소가 정해지기를 기다렸다. 몸이 쇠약해져서 지탱하기가 어렵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쇠약해진 심신. 이문건은 근심을 가득 안고 가족을 서울에 둔 채 유배지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말 한 필과 노비 2명과 함께 말이죠. 유배길 중간쯤인 괴산에 이르러 그는 안동 김씨인 부인의 처가에 들러 이틀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괴산 군수의 접대와 지역 사족, 친지들의 방문을 받으며 나름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쌀, 콩, 술, 과일 등의 물품을 군수가 보내주기도 하고 지인들이 찾아와 꿩 2마리도 주고 밥알도 주고 갑니다. 그리고 괴산을 떠나는 날 서울에서 함께 온 2명의 노비 외에 4명의 남자 노비와 3필의 말을 더 받습니다. 그렇게 이문건은
총 6명의 노비와 4필의 말을 이끌고 나름 성대한 행차로 유배지인 성주에 도착합니다. 성주 입구에서부터 아전 대여섯 명이 나와 그의 행렬을 영접해줬죠. 서울에서 두근두근 심신미약 기력쇠약을 걱정하던 사람치고는 부티나고 당당하게 성주에 입촌합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이문건은 그날의 일기를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1545년 9월 28일 무자, 맑음. 집 주인이 차와 먹을 것을 가져와 대접했다. 판관이 장을 가져다 주었다. 상호장이 김치 2항아리를 가져다 주었다. 유배지에 당도한 그날에 당장 먹을 게 생겨났습니다. 물론 지역 목사와 판관이 거처를 마련해주고 관노비를 지급하는 등 신경을 써준 덕택입니다. 특히 목사인 남궁숙과는 승문원에서 함께 관직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 만큼 이문건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줬죠. 다음 날 날이 밝자 이문건은 성주까지 함께 내려왔던 노비와 말을 모두 서울과 괴산으로 돌려보냅니다. 진짜 유배 생활이 시작된 거죠. 유배당한 다른 양반들에 비하면 이문건의 유배 생활은 운이 좋고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성주 이씨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이었기에 노비와 토지가 분포해 있었고 후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까요. 귀양살이 1년이 넘어갈 즈음엔 서울에서 가족들이 내려오고 2명의 조카들까지 같이 살게 되면서 단칸방에서 시작한 귀양살이가 초가집 2칸으로 늘어나는 증축도 하게 되었죠. 여기저기서 물건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20년이 넘는 유배 기간 내내 먹을거리, 입을거리 걱정은 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성주 유배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물품을 받은 횟수는 총 5,996회였습니다. 받은 물품의 종류는 무척 다양했습니다. 술, 과일, 양식, 볏짚, 뗄나무, 종이, 생선젓갈, 소주, 파, 김치 항아리, 쌀, 콩, 소금, 생강, 홍시, 곶감, 목화, 면포, 약재, 노루다리, 굴, 황어, 기름, 간장 등등 온갖 생필 식자재 용품을 총망라했죠.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주변 친지들과 지방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문건도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진 않았습니다. 근처 임자 없는 땅에서 경작을 하기도 하고 당시 세금 제도인 박납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기도 했죠. 특히 서울에서 내려온 아내 김돈이의 수완과 사업 조력으로 인해 남자 노비가 83구, 여자 노비가 50구, 총합 133구의 노비를 거느리게 될 만큼 가세가 크게 불어납니다. 하지만 50세 넘어 시작한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생업 능력을 갖추기에는 불리한 노년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가장으로서 경제력을 갖추기에는 힘겨웠던 듯합니다. 노년의 귀히 얻은 손자를 기리며 작성한 양아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년의 귀양살이를 하니 벗이 적고 생계를 꾀하고자 하나 졸렬해서 생업을 꾀할 수가 없다. 그래도 유배 후반기 그 많은 식솔들을 부양하며 살 수 있었던 건 부인 김돈이가 고된 양잡 노동으로 생활비를 벌어온 덕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문건의 23년 귀양살이는 식구가 늘어나고 살림이 커지고 재산 증식도 이뤄내는 특색 있고 경이로운 모습을 보였죠. 출세길은 망했지만 인생은 망하지 않고 번성했던 겁니다. 이웃, 아내, 식솔의 도움으로 말이죠. 유배 생활 중 타 지방 잔치에도 다니는 등 이동도 자유롭고 궁핍함 없이 살았던 그였지만 마냥 다 좋을 수 없었던 게 그는 아들과 손자 문제로 평생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들은 천연두를 앓은 후유증으로 지능 발달에 문제가 생겼고 어렵사리 얻은 손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린 나이부터 술을 퍼마시고 놀아대기 바빴거든요. 하나가 나쁘다고 다 나쁘진 않듯이 하나가 좋다고 다 좋을 수 없죠. 아내, 며느리, 손자, 손녀, 노비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끄러운 유배 일상 속에서 이문건은 계속 꿈을 꿉니다. 언젠가 유배가 해배되면 살 요량으로 괴산에 몰래 집 짓기 프로젝트도 진행했죠. 하지만 이문건은 그 집에 발을 들여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맙니다. 정작 그 집에 들어가 산 건 그가 사랑하던 손자 숫길이었죠. 결국 끝끝내 이문건은 해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희망이 있었기에 이문건은 22년이라는 유배 생활을 잘 버텨내면서 살 수 있었나 봅니다.
우암송시열은 그의 행장에서 이문건은 오직 종족의 유지 계승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일생을 살아간 것 같다라고 평했죠. 그런들 어떠하겠습니까? 이문건은 남보기에 망했어도 잘 살았잖아요? 망한 듯 망하지 않은 인생. 그게 우리들 대다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건이 그랬듯이 말이죠.